안녕하세요, 중고차 임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부산에서 LF 소나타나 소나타 뉴라이즈 쪽으로 1400까지도 이렇게 봐주시는 분께서 차량을 이제 중고차를 처음 접하시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못 하시고 깊게 생각을 하셔서 오히려 머리가 아픈, 고르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호소를 해주셔갖고, 고객님께서 고르신 차도 굉장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전 영상을 몇 개를 보셔갖고 굉장히 잘 봐주셨는데, 고르셨다라고 한 매물을 저도 봤어요. 잘 고르셨더라고요. 하지만 모르겠다, 더 뭐 다른 거 없는지 확신을 못 가지셔갖고 골라드리는 쪽으로 해서 고객님이 고르신 거, 그 다음에 제가 고른 거를 취합해갖고 정리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구매하실 수 있게끔 해보려고 오늘 LF 소나타도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소나타 뉴라이즈도 볼 건데, LF 소나타를 흰색으로 보려고 하니까 좀 어려우셨어요. 게다가 또 16년식부터 뭐 개선된 게 있다라고 하더라. 조사를 엄청 하시면은 머리 아프고 차를 고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휘발유의 흰 색깔 16년식, 그 다음에 키로수는 너무 많지 않게, 일단은 뭐 14만 키로를 살 건 아니지만 15만까지, 그 위에 거는 어차피 보면 헷갈리니까 찍어보면은 이 경기도 지역 안에 거의 뭐 인천, 부천, 김포, 안산 이 권역 안에, 여기 이 줄로 해갖고 이 안에 있는 차가 다 해서 해당 조건으로 15대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15대가 다 마음에 들 것이냐, 또 미지수인데, 가격 순으로 일단 놓고 볼게요.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이게 가장 최신입니다. 이런 순서로 보는 걸 좋아하지만 가격 순으로 보는 거를 많은 분들께서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볼 텐데, 사진이 없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아직 상품화 되기 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말이 안 됩니다. 1400까지도 많이 줬다고 생각했는데 봐보세요. 1920, 1650, 거의 1600. 물론 이 금액이 정찰제가 아니고 깎입니다. 깎이는 정도는 다 차를 갖고 있는 딜러들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좀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이 제일 조금 빼주고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빼준다 말씀드리면은 확률이 그렇다는 거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이 빼주는 지역에서 조금 빼주고 싶은 딜러분이 계실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천이 제일 조금 빠지고요, 수원이 제일 많이 빠져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딜러들도 그건 맞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는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소비자분들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부천은 조금 빼준다네, 아, 부천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부천에 있는 차는 항상 지저분해요, 인천에는 뭐 사기, 부천에는 뭐 사기 칠 딜러가 많을 확률이 높아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안 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딜러들도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안에 여러분이 계시는 지역에서도 나쁜 사람이 있고 천사 같은 사람이 있고 성격이 다 다르듯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도 아시지만 찜찜한 것 때문에 그냥 프레임을 씌우시는 거죠.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대수가 이렇게 없잖아요. 그리고 대수가 없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분께서도 똑같이 보실 거예요. 16년식의 금액은 1400까지, 예를 들어서 1500까지 두고 걷다 치면은 7대 있는 거예요. 그래도 7대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뭔가 찍어보면은 애매할 수가 있어. 키로수 좋은데 뭐 1450? 1340짜리 7만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일단은 저는 이 내비게이션 테두리 있는 거 조금 싫어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내비는 안 써요. 어차피 후방 카메라 용도로 쓸 거니까 뭐 관계없고, 하이패스 룸밀러 있네, 블랙박스도 있고, 내 타이어가 좀 많이 닳아져 보이는데 네 짝을 갈아야 될지 두 짝을 갈아야 될지 모릅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능 점검 기록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인가 이제 설명해드린 영상 좀 상세하게 올린 게 있으므로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년 6월 28일까지, 내년 6월 28일까지 뒤로 한 달 유효기간이 있는 건데, 이 날짜가 이 차가 들어온 날짜가 아닙니다. 들어온 날짜로 추정되는 날짜는 맨 밑에 있어요. 이 날짜는 뭐냐, 몇 년에 한 번씩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근데 그 검사를, 우리 면허도 갱신하잖아요. 차도 나라에서 돌아다녀도 되는 차인지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끔 의무화가 돼 있어요. 그겁니다. 그래서 1급 공업사에 가갖고 5만 2천원에서 5만 5천원 정도? 이 정도 내면은 검사를 받죠. 여기는 2년이지만 어떤 차는 1년에 한 번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 24년 6월 28일까지 튜닝이 없고요. 렌트는 있대요. 여기서 렌트가 있어서 문제가 있느냐, 제 경험상 없어요. 많은 딜러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실 겁니다. 렌트 이력 있어도 관계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를. 근데 소비자분 혼자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아, 렌트 이력 있네, 그래서 싼 거구나, 그냥 꺼버려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근데 찜찜하잖아요. 찜찜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후보를 일단 넣고요, 렌트 이력 없는 것도 후보를 넣어보세요. 저는 아닌 게, 렌트 이력 있다고 해서 무조건 렌트카로 돌아다닌 차일 확률보다는 그냥 일반 개인이 탔던 1인 신차 장기였을
모를 확률이 높고 회사에서 탔던 차일 확률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확률인데요. 수원 성능 같은 경우에는 게다가 또 세라컴퍼니네. 이게 문제가 많아요. 원래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험 이력도 얼마인지 몇 건인지 보통 수원 성능이라고 하면 써놓는데 안 써놓잖아요. 안 써갖고 불이익 받는 게 없으면 안 써요. 근데 다른 세라컴퍼니 말고 다른 성능 같은 경우에는 씁니다. 보통은 여기. 그리고 다른 성능을 딜러들이 많이 봤는데 굳이 왜 세라컴퍼니를 갈까? 이런 의심도 해볼 수가 있는 게 최근에 문제가 몇 건이 있었었고 딜러들은 알고 있지만 몇 건이 아니라 좀 꽤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라컴퍼니는 일단은 좀 찜찜하니까. 그리고 같은 매매단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세라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접근하고 좋게 보고 일단은 끝까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2회에 88만 3천 원 정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세라가 아닐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요런 거 10만 킬로라서 좀 찜찜하다? 그런 건 없어요. 사실 뭐 평생 탈 것도 아니고. 그 소비자분께서는 한 5년 생각하신대요. 일단은 그 세라가 아니지만 수원 성능은 타 지역에 비해서 뭔가 그 문화 자체가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 수원이 지금 좀 성하고 있는 이유가 좀 남는 부지가 많아서 매매단지 대형으로 짓기가 좀 좋고 고도 제한이 있어갖고 5층 이상은 못 올리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밑으로는 제한이 좀 없나 보죠. 그래서 밑으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성능이 좀 한몫을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많은 딜러들이 좀 공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무조건 엉터리는 또 아니고, 그래서 차를 매입을 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을 통해서 볼 줄 아는 딜러를 만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며칠 타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뒤에 트렁크에서 비 오는 날 요즘에 장마지 않습니까? 트렁크를 열었을 때 밑에 물이 고여 있다라든가, 그 다음에 좀 탔는데 계기판에 엔진 체크불이 뜬다라든가, 노란색 삼각형으로 뭔가 뜬다라든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막 잘못 썼다 이렇게 겁을 내실 수가 있는데 엔진 미션은 좋을 거예요. 그리고 뭐 방전이 된 경우, 왜 방전이 되냐, 시동을 안 걸어 놓은 채로 밤에 주차장에서 이것저것 동선 버튼에 동선 체크한다고 차량을 확인할 때, 그리고 막 전화 갑자기 옵니다. 막 이렇게 통화 이렇게 실내등 켜놓고 끄면은 무서우니까, 이따가 시동을 또 걸려고 하면은 이게 뭔가 불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도 좀 들어오니까 희미해지는 거를 모르고 시동을 킵니다. 이게 안 들어오죠. 배터리가 중고차 매매단지에 들어온 지 좀 된 차량 같은 경우, 요거는 5월 26일인데 만약에 5월 26일 날 들어왔어요. 근데 블랙박스가 선이 지금 빠져 있는데, 이게 왜 빠져 있냐면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랙박스가 잔류 전류를 좀 많이 먹습니다. 근데 껴져 있었다. 계속 시동은 걸렸어요, 구매할 당시에는. 근데 막상 집 갈 때까지는 시동 걸고서 갔는데 그렇게 실내등을 켜놓고 확인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구매하고 나서 고쳐야 될 뭐 잔 수리비가 나오면 이거 제가 고쳐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고치시지 말으셔야 될 게 있고 직접 고치셔야 될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거는 보증이 안 됩니다. 이건 보너스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있다라고 해서 안심하시고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뭔가 금간 건가 보이십니까? 뭐 이런 것도 다 볼 줄 보여요. 사진을 보면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다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도색을 했던 흔적이라면은 여기 후방 감지 센서가 검정색 테두리가 없을 때가 많고, 그다음에 이 사진 보면 여기 밑에 뭔가 흘러내려온 것 같은 약간의 느낌, 정면에서 보면은 더 뭔가 티가 나는 것 같은 느낌, 앞 전방 감지 센서가 이게 검정색 테두리가 지워져 있죠? 있긴 있는데, 자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매매단지 가실 때는 확인하실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수수료를 얼만큼 받는지 미리 물어보고 움직이시면 좋고요. 전혀 생각 안 했다가, 그리고 매도비가 얼마인지 또 물어보고 움직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매매단지를 방문했을 때 그 차 보고 가신 그 차를 사시면 괜찮은데 딜러들이 꼭 다른 차로 유도를 해요. 아니면 고객님께서 직접 바뀌시던가, 그때는 기본값의 빵원을 보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산 금액에서 이 카메이저 그거는 카메이저지 여기는 없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카모드, 그 다음에 메가엠, 지지오토, 그 다음에 이 카메이저 모두 이 환경 설정 건드리는 기능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 금액 조작 가능하다고 혹시 하던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뭐요? 환경 설정 그 금액 뭐 바꾸는 거 있던데? 그러면 딜러의 안색이 바뀐다 그러면은 인정하고 이해하고 다른 거 그냥 잘 보여주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 가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거를 용인해 주시는 순간 어떤 분은 피해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있으면은 그냥 안 보시고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연차난 낸 날이 오늘밖에 없어요, 어차피 다 확인했고 다 인정하고 그랬는데 그냥 사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서도 다 절충을, 정찰제라는
건 한 대도 없어요. 이 금액 정도 되면은 500 이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흔치는 않은데, 여하튼 근데 그 어떤 지역은 또 그런 게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 내고가 되는지 미리 알고 움직이시면은 좋지. 정찰제는 거의 없는데, 99% 없는데. 그렇습니다. LF 소나타부터 이 조건으로 이제 보는 건데, 요거는 사진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요 차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고 키로수 58,000 무사고로 하는데, 무사고라고 적혀 있어도 그냥 무사고인 거를 믿지 않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봤을 때 교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유사고처럼 느끼시는 소비자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밑에 누유 없다라고 되는데, 막상 엔진룸을 보니까 여기 젖어 있고 여기 젖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미세 누유는 체크, 그냥 양호라고 그냥 체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고 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뭐 점검자 이거나 소비자분들 특히 안 보시는 거, 제가 영상 자주 올릴 때마다 자주 안내해 드리는 건데, 이 15번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 여기 위에 그림에 있어야 될 부분을 밑으로 빼놓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게. 그리고 맨 밑에 날짜가 이 차가 들어온 날짜로 추측을 하는 날짜입니다. 보통 매입을 하면 9일날 매입해갖고 성능을 11일날 받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요, 보통은 광택하기 전 사진이기 때문에 어디가 긁혀 있는지, 얼만큼 지저분했었는지 조금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암 넘버가 엄청나게 훼손이 되어 있거나 구겨져 있거나 여기가 뭐 깨져 있거나 심지어 그런 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성능이 나쁘지 않고, 정품 내비게이션이 있죠. 성능이 좀 이 정도, 문 2개 교환된 정도면은 여기 6번 뒤 휀다와 여기 앞 휀다도 좀 판금도색 조금은 하지 않았을까 라고 의심은 해볼 수가 있는 건데, 문 2개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파실 때 돼서야 다른 딜러 오면은 아닌데 여기도 봐보세요, 그러면 나 사기 맞고 잘못 샀구나 하면서 딜러 욕하고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주변은 특히나 여기 14번 B필러, 그 다음에 8번 여기 스탬프, 이 부분도 사이드실 패널이라고도 하는데, 이 밑에 보면 여기 이렇게 8번, 그러니까 8번입니다. 그렇게 해서 몰랐던 부분이 나왔다고 해서 딜러가 이제 사기꾼으로 둔갑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몰랐는데? 라는 이유로 딜러가 사기꾼이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타고 내리면은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스펀지 위에 가죽이 씌워져 있는 겁니다. 여기가 눌려 있거나 여기가 찢어져 있거나 여기가 훼손이 돼 있거나 여기 허리도 나와 있기 때문에 험하게 타면은 여기가 또 해집니다. 근데 지금 키로수가 맞구나 라는 거를 얼추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번 조건은요, 소비자분께서 요청해 주신 조건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1400에 LF 소나타만 흰색으로 우선 한번 보고 있고, 검정도 보고, 쥐색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회색도 한번 볼 겁니다. 쥐색이라는 거는 옛날에 카테고리가 메뉴에 있었는데 지금은 회색으로 통일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동이 아니고, 그 다음에 측후방 감지 센서 없고, 크루즈 컨트롤 없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없을 수도 있어. 일반 크루즈 컨트롤은 차간격은 안 되고 핸들이 저절로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속도만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옵션 정보란을 만약에 보게 되면 아무거나 찍어서 그냥 다 찍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옵션 정보란을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다 딜러들이 대부분 딜러 상대로 올리는 딜러 전산이라 다 찍어 놓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어댑티드라고 있는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요게 핸들이 저절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차간격 있어도 어댑티드를 그냥 찍는 경우가 있으므로 핸들을 봐야 됩니다. 핸들 여기는 뭐 없죠? 케어 플러스에는 있을까? 근데 이게 또 딜러들이 직접 다 찍는 거기 때문에 케어 플러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핸들 클로즈업 된 사진 보면 이것도 크루즈 컨트롤이 없어요. 근데 보통은 뉴라이즈 같은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한 대만 보는 게 아니고요, 뭐 굳이 썬루프 없어도 상관없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묶어서 1340짜리 요것도 한번 같이 보는 겁니다. 뭐 다른 것도 같이 묶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1320짜리 요런 거 보게 되면은 들어온 날짜부터 저는 체크를 하고, 5월 12일이면은 2달이 지났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나쁘지 않다. 점검자 의견란, 내 차 피해, 이거를 4로 나누면 4, 8에 30, 한 건에 80만원 정도? 누에 없다라고 보통은 체크합니다. 수원 성능 같은 경우엔 말이죠. 그리고 위에 그림, 휀다 하나다. 앞범퍼에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범퍼는 브랏켓이라고 해갖고 볼트 체결 방식이면 볼트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까짐으로 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브라켓 방식은 그냥 이렇게 끼우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조립하실 때 보면은 끼우는 방식으로 조립했던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엉성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를 하고 이렇게 라이트로 해갖고 뭐 아무튼 그렇게 체결하기 때문에 날아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튜닝 없고 렌트도 없구나, 키로수 65,000이구나, 휀다 하나구나, 이렇게 보고 성능부터 보시는 게 오히려 순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고무 패킹을 벗겨서 이 밑에, 앞쪽 말고요 뒤쪽 사진, 여기 밑에 이 뒤쪽을 보게 되면은 침수 흔적을 또 알 수가 있고, 여기 라이트들이 깜빡깜빡 되거나, 그리고 계기판에 RPM 바늘이 1 밑에 안 있고 1 위에서 막
뭐 이렇게 뭐 혼자 춤을 추거나 너무 빠른 속도입니다. 이거는 가만히 부들부들 있다가 안 흔들리는 것처럼. 원래는 진짜 엔진 좋은 엔진은요 가만히 있어요. 이 1 밑에 처음에 시동 걸자마자는 한 1 위의 반을 여기서부터 점차 아주 내려가는 듯 안 내려가는 듯 굉장히 이렇게 느립니다. 느려. 한 2분 정도 있어야지 1 밑에 1분 정도 있으면은 1 닿은 상태? 그 정도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엔진 오일이 윤활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갔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위로 이렇게 좀 적셔지는 그런 상황이 와야 RPM이 안정이 되면서 이 바늘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휠 스크래치가 어느 정도인지 봐야 될 게 많아요. 여기 도색 흔적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위에가 좀 더 벌어져 있고 느껴지십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차 안 사긴 뭐하다 라는 거예요. 육안적으로 대충 보기에는 모르고 보면은 모르는데. 자, 이렇게 해서 LF 소나타는 이런 식으로 한번 보고 들어온 날짜 순으로 보면은 뭐 이게 제일 최신이에요. 1300짜리 뭐 이런 것도 있고 시세를 오늘 한번 봐주시는 걸로 이제 샘플링 해갖고 몇 대 찍어보는 걸로 한번 했다 손 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400 정도면은 이 금액으로는 좀 세다 라고 이제 의견을 드렸고 17대 있는 보다 보면 또 한도 끝도 없는데 다른 색깔 검정색은 12대가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키로수가 검정색이 일반적으로 좀 많죠. 그리고 케어 플러스 이런 것도 있는데 0.6은 터보라고 해도 힘이 조금 딸릴 수 있지 않을까 축인데 이런 거는 이제 호불호가 좀 있죠. 튜닝이 되어 있는 건. 그래서 케어 플러스 이런 거 보면은 시트가 브라운, 정품 내비 뭔가 깔끔한 느낌 아닙니까? 사용감도 좀 덜하고 그냥 열선 있고 뒤에 리어 커튼도 있어요. 전방 감지 센서도 있고 핸들 열선도 있고 리어 커튼도 있고 뒷자리 열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타이어도 그냥 쏘쏘해 보이고요. 사계절 타이어로 보여지고 성능 기록부 보면은 여유가 있어요. 내년 10월 26일 튜닝 없고 렌트 없고 뭐 없고. 근데 많은 분들께서 놀라실 거예요. 1460인데 LF 소나타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소나타 뉴라이즈 보게 되면은 좀 등급이 낮아지던가 뭐 할 수 있겠지. 그래도 뉴라이즈 사야지. 근데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또 있을 수가 있고 선호도가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썬팅 지금 약간 갈색빛인데 이거는 밖에서 봐도 조금 티가 나긴 하는데 이것만 반반사 필름으로 만약에 하더라도 차가 조금 있어 보이지 않을까? 초반 투자하는데 살 때 한번 하시면은 분명히 만족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보시면은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한 3분의 1 정도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검정색도 봤고 회색도 봤습니다. 회색은 비교적 뭔가 싼 느낌인데 키로수를 좀 낮게 보면은 들어온 날짜 순이니까 위에 8만 이런 거. 이건 스타일이니까 프리미엄 스페셜 이거 보면 썬루프도 있고요. 요게 쥐색입니다. 짙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검정색 그냥 뭔가 노멀하지 않습니까? 정품 내비가 아닌 거는 좀 아쉽지만 너무 싸구려도 아니다. 그냥 중간치 정도 되지 않나? 통풍도 있어요. 핸들 열선도 있고 그다음에 측후방 감지 센서도 있고 1260인데 근데 키로수가 좀 애매한데 이 손님분께서는 좀 생각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5년 타고 뭐 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썬루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능도 보면은 검사 날짜 내년 2월 2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사고는 뭐 겉에 단순이지만 가서 직접 봐야 되고 그다음에 밑에 이렇게 비확정건이 있긴 있는데 157만원 이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용감 아까 거보다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복원이 또 되기도 합니다. 한 돈 10만원 주면은 복원도 되긴 해요. 썬루프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소나타 뉴라이즈로 한번 볼게요. 자, 12대가 있는 거예요. 색깔 다 빼고 보면은 53대가 있는 건데 흰색 17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분께서 이제 보셨던 매물이 이거였네요. 1430 키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통풍 없는 거예요. 근데 열선은 있어요. 핸들 열선 있고 스마트 키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정품 내비게이션 렌트 이력은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 없었어요. 그리고 사고도 딱히 없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풀 체인지된 LF 소나타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데 소나타 뉴라이즈는 아예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알고 보니까 디자인 뭐 택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난 관계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봐보세요. 아까 연식 16년식 1월식이었거든요. 16년 1월 이건 18년 7월식이에요. 흰 색깔에 키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시트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깨끗하잖아요. 정품 내비게이션 스마트 키 없는 것도 아니고 열선, 핸들 열선 다 있고 프로토 에어컨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가 없느냐? 있어요. 블랙박스도 있고 휠 요거 겉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 요게 더 낫지 않냐 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점검자 이글란도 깨끗하고 6월 14일 들어온 날짜도 좋고 렌트 이력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뭔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단 디자인의 호불호? 그게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실 수도 있겠죠. 껍데기를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직장인 분들께서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여지는 게 좀 크니까 회사
상사나 후배들이 딱 봤을 때 여겨지는 뭐 그런 게 크루즈도 있잖아요. 장거리 영업용으로 많이 타시게 되신다라고 한다면은 크루즈가 좋죠. 고속도로에서 좀 편하죠. 졸면 안 되겠지만 뭔가 더 깔끔한 느낌 아닙니까? 더 윗등급의 위차 윗모델이라고 한다면 뭔가 개선된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흰색에 썬루프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대머리 같은 느낌은 있지만 여기다가 유광 랩핑을 한다면 좀 괜찮게 시공을 괜찮게 한다면은 오랫동안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더 상승을 할 겁니다. 차량 번호는요 보름 안에 바꾸시고 싶으시면 바꾸실 수 있습니다. 보름 안입니다. 구매하신 지 보름 안. 번호판 교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록증이 혹시라도 늦게 오시거나 나한테 판매한 그 딜러한테 등록증이 안 온다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구청이나 면사무소 가셔갖고 1,000원 주면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미리 알아두시면은 좋을 거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만 킬로가 작고 연식이 한 단계 더 좋아요. 0.5단계 같은 18년에 나왔지만 19년형입니다. 스마트 초이스 이것도 나쁘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썬팅 출고할 당시에 좀 싸구려로 했나봐요. 벌써부터 보랏빛입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이건 통풍까지 있어요. 어떻습니까? 성능 보면은요 검사 날짜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뒤로 한 달이에요. 튜닝 없고 근데 렌트는 있어요. 근데 관계없다. 교환된 거 하나는 있지만 관계없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말이죠. 들어온 날짜도 작년 6월도 아니고 올해 6월 영상 녹화 날짜 기준 요번 달이에요. 이 금액 정찰제가 아니라 깎인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엄청 깨끗하지 않습니까? 아까 LF 소나타 조금 이제 사용감이 있었던 거랑 비교를 해보자면 이렇게 들어온 날짜도 좋고 축구방도 있고 이거는 어라운드 뷰 버튼이 아니고 후방 카메라 이게 나오게 하는 버튼이 앞에 카메라 없을 겁니다. 공갈 버튼입니다. 옛날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저 버튼이 저도. 근데 없을 겁니다. 이게 전자 파킹 브레이크. 손가락 넣어서 위로 당기면은 잠기고 밑으로 누르면은 그 풀리건데 많이 쓰시면은 이게 EPB 전자 파킹 브레이크 모듈이 나갈 수 있으므로 언덕에 세우셔갖고 요거 잘못 쓰면은 55만원 수리비 당첨입니다. 오토홀드도 있어요. 이거는 빨간불 정차 시에 드라이브 D드라이브에 이게 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가 앞으로 안 나가는 거고 그냥 악셀 밟으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건 흰색만 보는 거잖아요. 검정색도 있고 24대 한 페이지당 20대씩 나오는 건데 뒤에 4대는 볼 필요가 없겠죠. 보시면 금액대들이 엄청 높지가 않아요. 키로수 짧은 것도 동일하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보통 위에 열대 속에서 고르는 게 확률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라는 거죠. 키로수가 극적으로 짧은 거 45,000km. 이건 스타일이니까. 스타일은 뭐 요건데 휠이 일단 인치가 작으니까 사람도 신발만 잘못 신어도 정장에 슬리퍼 신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게다가 정품 내비가 아니고 이 내비게이션 제가 좀 싫어하는 게 테두리가 이렇게 있으면 좀 없어 보이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내비가 핸들 리모컨 볼륨 조절하는 거 뭐 이거랑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오디오 내장이 안 돼서 좀 골치 아픕니다. 키도 돌려서 키는 스마트 키 방식이 아닌 돌리는 스마트 키인데 사제를 이제 박아놓은 건데 키가 없어도 시동이 걸릴 수도 있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크루즈 컨트롤도 없거든요. 게다가 핸들 재질도 플라스틱 재질 같은 느낌일 거고 아까 제가 찍어 드렸던 거는 약간 가죽 재질이 좀 스티치 들어가 있고 있습니다. 이게 만졌을 때 좀 더 촉감이 좋고 좀 해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더 플라스틱은 잡자마자 차가운데 겨울에 이거는 잡아도 잡은 부위는 어느 정도 체온이 유지가 되거나 너무 차가운 느낌은 좀 덜 들 수 있는 점은 있을 수가 있겠죠. 더 고급적인 느낌이 동승자가 누가 딱 탔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핸들을 딱 살짝 받는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들고 키 돌린다 아니면 여기 사제로 달아져 있다 그럼 조금 그렇죠. 위치가 틀려요. 스마트 키 위치는 여기 센터페시아 옆에 붙어 있고 돌리는 키는 여기 핸들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건 크루즈 컨트롤이 없고 아까 그거는 있었다. 흰 색깔 아까 스마트 거기에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쵸? 좀 더 깊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벌써 녹화가 40분 정도 되면은 제가 또 편집하기가 매우 힘들어지더라고요. 이거 줄이면은 20분 내외 이렇게 많이 16분씩이나 줄이게 되면은 P페이지는 게다가 또 영상을 일주일에 하나 올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여기서 한번 줄여보고 영상 끊고 한번 집중해서 다시 한번 골라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어떤 느낌으로 고르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작을 한 거고요. 좀 방대합니다. LF 소나타 봤다가 뉴라이즈 봤다가 왜 이 차를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게다가 또 텐션이 오늘 녹화가 처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영상은 텐션이 좀 좋을 수 있겠지만 지금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최대한 많이 찍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